혹시 물고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고기가 왜 물고기인가요? 물에 사니까 물고기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네. 물고기는 자기가 물에 살고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죠? 물고기는 자기가 물고기가 왜 물고기인지, 왜 물에 사는지 알 수가 없죠. 네.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물고기가 물에 있는지 알잖아요. 사실 우리도 이 세상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도 이 문화에 살기 때문에 이 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문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전족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보셨구나. 이게 중국에서 10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유행했던 문화예요. 전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여자아이가 4살 정도 되면 엄지 발가락만 놔두고 4개의 발가락을 완전히 꺾어서 발바닥에 붙여서 그다음에 천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발을 작게 하는 풍습이었어요. 왜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발이 작은 것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발 보통 성인이 몇 센치나 될까요? 240부터 270, 80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발, 미인이 가져야 될 발의 사이즈는 7cm부터 10cm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cm라는 것은 정말 진짜 작은 거잖아요. 사실 이제 미인이 되기 위해서는 10cm를 넘으면 안 되고 10cm가 적게 되면은 미인이다 이래서 돈 많고 훌륭한 집안에 시집을 가서 잘 살았고, 10cm가 넘으면 집안에서도 구박받고 사회에서도 구박받고 이런 풍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각 문화권마다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있긴 해요. 우리도 있겠죠, 그죠? 우린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특별히 전족이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게 4살 때부터 하는 거니까 이 발에 영원한 기형, 변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 때도 엄청나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240, 250이 돼야 되는데 4살 때 묶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을 겪고 전족을 처음 시작하면 2년 정도는 집에서 못 나가게 했대요. 너무 아파서. 이게 사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걷는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뚱뒤뚱 하면서 걷잖아요. 이렇게 신체적인 아픔과 기형을 주는 이런 문화였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고, 2번째 더 가슴 아픈 이유는 이 문화가 생기고 난 뒤에 얼마 동안 지속이 됐냐면 1000년. 10년도 아니고 1세대도 아니고 2세대도 아니고 1000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풍습을 미인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그 아픔을 감당하면서 1000년간 유지될 수 있었을까?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건강이 좋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1000년간 지속될 수 있었을까? 이게 제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먹고 싶어 하잖아요. 본능이죠. 한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려고 할 때 찬물이 모든 원숭이에게 다 쫙 퍼집니다. 다 이제 처벌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고 싶겠죠? 한번 찬물 맞았다고 그냥 포기하진 않겠죠? 그럼 다시 한번 먹으려고 올라가죠, 계단에. 그러면 또 찬물을 세게 사해서 먹으려고 시도했던 친구뿐만 아니고 다른 친구들까지 전부 다 찬물을 맞게 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원숭이들이 생각을 하겠죠. 뭐지? 이러면서 이제 시도하지 않았던 친구가 한번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남아있는 친구들이 못 가게 막아요. 막 때려요. 너 올라가지 마라.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기 있는 지금 7마리의 원숭이가 있는데, 원숭이들은 딱 한 번씩 찬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이제 먹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나나를.
바나나가 엄청 맛있고 몸에 좋은 건데 먹는 게 본능인데 아무도 안 먹는 거죠. 근데 이제 한 연구가가 어떻게 했냐면 이 7명의 원숭이 중에 1명을 우리에서 빼고 새로운 원숭이를 집어넣어요. 8번은 들어가자마자 이 바나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먹으려고 올라가죠.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이 나머지 6명의 원숭이들이 막 달려가고 때리면서 못 올라가게 하죠. 근데 이 시점에 실험자는 찬물을 더 이상 뿌리지 않습니다. 찬물이 뿌려지는 시스템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8번이 들어와서 먹으려니까 막 사람들이 때리고 친구들이 때리고 못 먹게 하니까 좀 의기소침해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하죠.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말리죠. 그래서 이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때 2번을 빼고 이제 다른 원숭이 또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9번이 들어가죠. 근데 9번이 들어가면 또 바나나가 있으니까 먹으려고 올라가겠죠. 네. 여기에서 이제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아까 그 8번 친구 있죠. 8번 친구가 말리는 거예요. 8번 친구는 찬물을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한 번도 안 맞았는데 9번이 올라가니까 너 가지마. 막는 거야. 막 때리고. 그래서 이제 이 실험자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여기에 처음에 있던 7마리의 원숭이를 하나씩 다 빼고 모두 새 원숭이를 채웠어요. 그럼 이 새로 채워진 7개의 원숭이들은 한 번도 찬물을 맞은 적이 없는데 아무도 바나나를 먹으려고 애쓰지 않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그죠? 찬물을 한 번도 맞아 본 적이 없는데 이 원숭이들은 어느 누구도 바나나를 먹으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평생토록 아마 바나나를 먹지 않겠죠. 먹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먹을 수 있는데.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나한테 분명히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먹고 왜 안 먹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자기가 반대해도 그 행위를 따라하는 거죠. 그런 이유는 2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는 저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이 원숭이도 봤지만 제가 먹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처벌을 합니다. 때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잘하면 칭찬을 받고. 그런 문화적인 2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한다. 이게 문화가 유지되는 방법이다. 제가 전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전적이 왜 생겼냐면 중국에는 10세기 때 궁녀라고 해서 궁에서 춤을 추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은 이제 직업적으로 아름다웠고 신분도 높았고 발이 작아서 춤을 췄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름답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어떤 상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고 따라했던 거죠. 우리 연예인들도 따라하고 좋은 사람 따라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따라했던 거죠. 처음에는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모방이 되고 한 세대, 2세대, 3세대 가면서 뭐 특별한 의미가 있겠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만 내가 왜 하는지를 모르지만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00년이 간 거예요. 자, 이게 문화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은 대학생들도 가르치고 대학원생도 가르치고 직장인들 나이 드시고 그 대표이신 분들을 많이 가르쳐요. 근데 이제 인사하는 걸 보면 저한테 인사하는 걸 보면 인사하는 머리의 각도가 달라요. 15도로 하는 사람도 있고 30도로 하는 사람도 있고 45도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학생, 대학원생, 어른들 누가 45도로 할 거예요? 제일 많이 굽힐까요? 다 하시네. 옛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굽혀요. 우리 대학생들은 저 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대학원생들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 나이를 많이 드셨고 저한테 고개를 많이 숙이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나를 존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안 합니다. 예의인 거죠. 예의. 제가 이제 우리 딸내미한테 인사하는 방법을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딸이 바깥에 제 친구를 만나서 인사하는 걸 봤더니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인데. 이걸 뭐라 그러죠?
배꼽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배꼽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저한테 엉망으로 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배꼽 인사를 하는 거예요. 쟤는 언제 저런 걸 배웠을까? 생존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배꼽 인사를 아주 예의 있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들은 얘기인데 대학생의 한 친구가 얘기했는데 자기네 고등학교는 기숙사 학교인데 선배 후배 간에 그 위계가 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사를 한 사람을 보면 3번 해야 된대요. 우리가 그 인사할 사람을 당장 앞에서 보는 게 아니고 멀리서부터 보잖아요. 그 멀리서 딱 보는 순간 짧게 목례하고 중간쯤 가면 한 15도 이렇게 하고 바로 가면 말로 하면서 안녕하세요를 해야 된대요. 3번을 해야 된대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보고 참 예의 있는 사람이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걸 열심히 안 하면 싸가지 없는 사람이다. 쟤는 인간이 덜 됐다. 저래 갖고 사회생활 하겠냐. 이렇게 말하곤 하죠. 이렇게 이제 보상도 주고 처벌도 주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지. 도움이 되겠지. 나는 개인적으로 싫어하고 반대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다 하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문화가 유지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죠. 처음 만나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호구조사입니다. 호구조사. 왜 우리는 그렇게 호구조사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관심이 많아요? 제가 몇 가지 써놨는데 한번 보실게요. 취미, 성격, 몇 살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디에 사는지, 혈액형은 무엇인지, 어디에 사는지 이런 거 다 알고 싶으시죠? 우리는 엄청나게 궁금해요.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 중에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일까요? 몇 살? 제가 2개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몇 살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뭘까요? 어디 사는지? 아하, 2번째부터 답변이 갈리네요. 그죠? 나이는 확실히 맞는 것 같고 2번째 관심 있는 것은 어떤 일이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이랑 어떤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이 나이가 얼마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손을 놓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강의하러 왔는데 제가 신분을 안 바뀌었으면 여러분 알고 싶겠죠? 제가 뭐 하는 사람이지. 그걸 모르면 여러분 저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죠? 왜 우리 그런 걸 알고 싶죠? 왜 우리 그런 정보가 알고 싶을까요? 그 수많은 것 중에 제가 취미가 뭔지,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보다도 어떤 일을 하는지, 나이가 어떤지를 알고 싶죠. 네? 위치. 그 사회적 위치를 알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면 나와의 관계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걸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는 정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둘째가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그 엄마들이 모이면 모일 수 있잖아요. 처음 보면 모이면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누는데 또 엄마들은 또 알고 싶은 게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뭐 하시는지가 궁금하세요. 남의 남편 뭐 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꼭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강하게 물어보면 좀 예의가 어긋나니까 혹시 뭐 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재밌는 거 발견했는데 답이 3가지밖에 없어요. 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삼성 다닌다, LG 다닌다, 의사다, 변호사다, 뭐 전문 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 있으면 얘기합니다. 2번, 3번은 답이 좀 다릅니다. 2번째 답은 뭐 할까요? 이런 게 아니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회사 다닙니다. 자, 그 다음 아니면 회사 안 다니면 뭐라고 그러게요? 사업한다고 그래요. 우리 사회는 사회적 위치, 위계에 따라서 사람을 정의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드러내놔도 와 되게 멋지다 이런 게 아니면 그냥 일부러 낮춰서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사업해 그냥. 뭐 회사 다녀? 이렇게 퉁치는 거죠. 괜히 내가 얘기해서 얕잡아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적인 지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위계라고 해요. 위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래서 사람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른데 서양에서는 개인적인 특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한다면 동양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위치를 통해서 사람을 정의한다는 거죠. 이만큼 우리에게는 위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위계가 우리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